안녕하십니까? 열린요양보살교육원 장혜영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 요양보살 국가고시 대비하여 쪽집게 모의고사 필기 영역 준비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셔서 모두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1번 노인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과 교육, 노인학대 사례의 신고 접수 학대 사례에 대한 사례관리 절차를 지원하는 노인복지시설은 1번 노인복지관, 2번 노인요양시설, 3번 노인공동생활가정, 4번 노인일자리지원기관, 5번 노인보호 전문기관. 정답은요? 5번 노인보호 전문기관입니다. 노인학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분들 상담도 하고 또 신고 접수도 받고 이러한 사례관리 절차를 지원하는 복지시설이 바로 노인보호 전문기관입니다. 연세 드신 분들, 특히나 이제 연세가 65세 이상 이렇게 노인이라고 하시는 이런 분들을 자녀분들이나 주변에서 학대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분들은 보호받아야 되죠. 그래서 노인보호 전문기관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다음 중 괄호 안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으려면 대상자와 그 가족이 괄호와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를 장기요양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1번 방문조사 결과서, 2번 급여 제공 계획서, 3번 장기요양 인정서, 4번 요양보호 기록지, 5번 상태 기록지. 정답 골라볼까요? 3번 장기요양 인정서입니다.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으려면 지금 이제 등급은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으려고 어딜 가느냐? 장기요양 기관에 제출해야 되는 그런 서류가 있습니다.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으려면 장기요양 기관에 가서 상담받고 이제 이렇게 서류를 제출하세요 하는데 그때 장기요양 인정서 받으셨죠? 하면서 이 인정서 하고요.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라고 하는 거를 장기요양 기관에 제출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는 답이 3번 장기요양 인정서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라고 하는 것을 이전에는 이제 표준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였는데 이게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라고 하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3번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절차 중 다음 내용에 해당되는 단계는 대상자의 기능 상태 평가에 욕구 평가를 하고 평가 내용을 바탕으로 서비스의 목표와 서비스의 내용과 횟수, 비용을 결정한다. 1번 모니터링, 2번 서비스 제공, 3번 서비스 신청 및 상담, 4번 서비스 이용 계약 체결, 5번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정답은요? 5번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입니다. 자,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을 하시려면은 일단 이제 장기요양 기관에 가서 이제 서비스를 신청하고 상담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단계가 바로 여기 네모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인데요. 대상자의 기능 상태 평가에 욕구 평가, 또 서비스 목표 이런 모든 내용들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약을 정식으로 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체결을 하는 게 세 번째 단계.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되겠죠.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리고서 모니터링이 실시가 됩니다. 지금 내용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래서 모니터링이 5번째 단계. 이렇게 순서가 이루어지니까요. 이 내용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4번 장기요양 기관이 주관적으로 대상자의 변화 및 서비스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것은 1번 욕구평가, 2번 형성평가, 3번 사례평가, 4번 모니터링, 5번 기능상태평가. 정답은요? 4번 모니터링입니다. 자, 대상자의 변화, 그리고 서비스 진행, 지금 만족스러운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 이런 것이 바로 모니터링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4번이네요. 5번 대상자의 등급에 따른 월 한도 금액, 본인 부담률,
급여의 종류와 횟수 등 대상자와 가족들이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안내서는 1번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 2번 장기요양 인정서, 3번 모니터링 기록표, 4번 요양보호 기록지, 5번 서비스 제공 계획서. 정답은요? 1번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입니다. 월 한도 금액, 본인 부담률, 급여의 종류와 횟수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안내서, 이것이 바로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입니다. 여기 이제 개인별로 틀리기 때문에 본인 부담률이라고 하는 게 이제 제가 급여를 받으신 분은 15%, 시설급여 받으신 분은 20%를 본인 부담이 내지만 개인별로 틀려요. 그래서 기억하시는 게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 개인별로 틀리니까 이게 바로 이 내용에 해당되는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장기요양 인정서 같은 경우는 이제 등급이 나와 있는 내용이 장기요양 인정서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꼭 구별해 주셔야 되겠네요. 6번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은 1번 물리치료, 2번 언어 및 작업치료, 3번 투약 및 관장, 4번 흡인 및 비위관 삽입, 5번 말번 및 생활상담. 정답은요? 네, 5번이네요. 말번 및 생활상담. 이것이 이제 정서 지원 서비스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어르신과 말벗을 해주시고 상담을 해주시면 정서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네, 그래서 정답이 5번이고요. 자, 1번처럼 물리치료나 뭐 이런 언어, 작업치료 이런 것들은 이제 기능회복 훈련 서비스에 해당이 되고요. 투약 및 관장도 의료인이 시행을 하게 됩니다. 4번에 흡인이나 비위관 삽입도 역시 의료인이 시행하게 되는 의료행위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네요. 7번 노인 장기요양보험 표준 서비스 중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은 1번 편지 대필, 2번 책 읽어주기, 3번 휠체어로 옮겨 태우기, 4번 침대 주변 정리정돈, 5번 병원 방문 시 동행. 정답은요? 3번 휠체어로 옮겨 태우기입니다. 자, 노인 장기요양 보험 서비스 표준 서비스의 내용이 상당히 항목이 많은데 여러 가지 서비스의 종류 중에서 신체 활동을 아느냐 이걸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자, 휠체어로 옮겨 태우는 거죠. 무엇을 옮겨 태워요? 어르신의 신체를요.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 1번처럼 편지 대필, 2번 같이 책 읽어주기 이것은 정서 지원 서비스에 해당되고요. 4번 같이 침대 주변 정리정돈은요.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입니다. 그럼 병원 방문할 때 동행해 주시는 것은요. 개인 활동을 지원하는 거죠. 그래서 개인 활동 지원 서비스에 해당이 되는 내용입니다. 8번 요양보호사가 준수하여야 할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의 원칙은 1번 대상자와 동거하는 가족의 식사 준비를 해준다. 2번 서비스 제공 전 대상자의 성격, 습관 등을 확인한다. 3번 대상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전적으로 도와준다. 4번 사고 발생 시 우선순위에 따라 의료행위를 한다. 5번 분실, 파손, 부상 시에는 개인 비용으로 해결한다. 정답 골라볼까요? 2번 서비스 제공 전 대상자의 성격, 습관 등을 확인한다. 이런 내용을 확인해 주시면 어르신을 요양보호 제공하기가 너무 수월해집니다. 정답 2번이네요. 9번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시설생활 노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윤리 강령은 이씨 할머니는 거울을 보면서 내게 묻지도 않고 머리를 이렇게 짧게 잘라버렸어. 나이 먹고 시설에서 생활한다고 사람을 무시하네? 라고 화를 내신다. 1번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2번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3번 차별 및 노인 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 4번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고 선택할 권리, 5번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 정답 골라볼까요? 4번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고 선택할 권리입니다. 자, 어르신이 이제 머리를 어르신께 묻지도 않고 짧게 잘라버렸습니다. 이씨 할머니잖아요. 할머님이 머리를 짧게 자르시는 거는 본인의 이제 그 개인 취향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개별화된 어떤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서비스를 제공받고 선택할 권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그냥 잘라버리신 거예요. 이것이 이제 어떤 권리가 침해당했느냐? 이것은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고 선택할 권리를 침해당한 거죠. 그래서 이 사례는요, 4번이라고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0번,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로 옳은 것은 1번,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동료와 공유한다. 2번, 등급 판정을 받도록 유도한다. 3번, 노인 학대가 확실한 경우에만 보고한다. 4번, 인종, 연령, 성격에 따라 수준별로 차별 대우한다. 5번, 복장 및 외모 관리 등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한다. 정답 골라볼까요? 5번, 복장 및 외모 관리 등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한다. 이런 내용은요,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다 그러면 이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직업윤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복장도 단정히 외적인 위생관리 이런 것도 자기관리를 철저히 건강관리 등 이런 것을 자기관리 철저히 하는 게 우리 또 직업윤리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답 5번이네요. 11번 법적인 소송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 옳은 것은 1번 요양보호사의 판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2번 대상자보다는 보호자의 의견을 우선으로 한다. 3번 대상자의 개인적인 권리를 보호한다. 4번 대상자의 상태는 중요한 것만 기록한다. 5번 간호사에게 보고한 내용은 기록하지 않아도 된다. 정답 골라볼까요? 3번 대상자의 개인적인 권리를 보호한다가 맞네요. 네, 법적인 소송에 이게 휘말릴 수가 있는데 이럴 때는 이렇게 대상자의 개인적인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답이 3번입니다. 12번 노인성 질환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1번 질환에 민감하여 초기 진단이 쉽다. 2번 원인이 명확한 급성질환이 대부분이다. 3번 질환의 재발이 빈번하며 회복이 빠르다. 4번 신장기능 저하로 약물에 둔감하게 반응한다. 5번 노화 과정과 구분하기 어려워 정확한 진단이 어렵다. 정답은요? 5번 노화 과정과 구분하기 어려워 정확한 진단이 어렵다입니다. 노인성 질환은 노화인지 질환인지 이렇게 명확하게 진단을 내리기가 힘듭니다.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1번 같은 경우는 질병에 민감하여 맞습니다. 질병에 민감하다는 거는 질환에 걸리기 쉽다. 이런 내용이 질환에 민감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건 맞아요. 그런데 자, 초기 진단이 쉬운 건 아닙니다. 초기 진단이 어렵다. 그래서 틀린 내용이고 원인이 명확한 급성 질환이 아니고요. 만성 질환이 대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 질환이 재발이 빈번하며 이건 맞습니다. 그런데 회복이 빠를까요? 아니요. 그렇진 않죠. 회복이 느립니다. 자, 4번 같은 경우는 신장 기능 저하. 네, 맞습니다. 신장 기능이 저하돼요. 그런데 약물에 둔감한 것이 아니라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틀렸네요. 네, 정답이 5번이네요. 13번 노화에 따른 소화기계의 특징 중 영양 부족을 초래하는 이유는 1번 신맛과 쓴맛의 미각 저하, 2번 위액의 산도 증가, 3번 타액과 위액 분비 증가, 4번 지방의 흡수력 증가, 5번 씹는 능력 저하. 정답 골라볼까요? 5번 씹는 능력 저하입니다. 네, 치아가 탈락이 되고 또 없으신 분들은 이제 틀니를 하게 되시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가 많이 탈락되시기 때문에 잘 못 씹으세요. 그러다 보면 잘 못 씹으시니까 이제 영양 부족을 초래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1번은 왜 틀렸을까요? 신맛이나 쓴맛은 점점 많이 느끼게 되면서 입맛이 없어집니다. 자, 위액의 산도도 저하가 됩니다. 그래서 소화 능력이 많이 떨어지시고요. 타액과 위액 분비도 역시 저하됩니다. 소화가 잘 안 되시는 거예요. 지방의 흡수력은 저하가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정답은 5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4번 다음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의 감염을 예방하는 방법은
호흡기 비말을 통해 사람에게 사람으로 전파된다. 갑작스러운 발열과 두통이 생긴다. 전신 쇠약감, 인후통, 근육통이 나타난다. 1번 뜨거운 물로 옷을 세탁하고 목욕을 자주 한다. 2번 매년 1회 인플루엔자 백신을 맞는다. 3번 주기적으로 간 기능 검사와 객단 검사를 받는다. 4번 신체 접촉이 있었던 모든 사람은 동시에 치료받는다. 5번 흉부 방사선 촬영을 통해 감염 여부를 확인한다. 정답 골라볼까요? 2번 매년 1회 인플루엔자 백신을 맞는다입니다. 자, 요 다음과 같은 네모 박스 안에 들어있는 이러한 질환은 어떤 질환일까요? 호흡기 비발을 통해 사람에게 사람으로 전염되고 또 갑자기 발열이 생기고 또 전신 쇠약감, 인후통, 근육통, 독감입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해서 감염이 나타나는 이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2번이 정답이죠. 매년 1회 인플루엔자 백신을 맞아주시면 됩니다. 일단은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예방접종을 맞습니다. 굉장히 좋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시험에도 많이 나오는 내용이니까요. 이 내용은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15번 기도의 만성 염증성 질환으로 숨을 내쉴 때 쌕쌕거리는 소리가 나는 호흡기 질환은 1번 천식, 2번 폐렴, 3번 폐암, 4번 폐결핵, 5번 만성기관지염. 정답 골라볼까요? 1번 천식이네요. 네, 기도의 만성 염증성 질환입니다. 기도라고 하면 공기 다니는 길입니다. 기도. 그래서 숨을 쉴 때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길이 바로 기도예요. 그런데 숨을 내쉴 때 쌕쌕거리는 소리가 난대요. 기도의 만성적 염증은 지금 공기 다니는 길이 이렇게 기도가 있고 또 이렇게 코를 통해서 이렇게 공기가 들어가면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폐로 내려가게 됩니다. 자, 이럴 때 지금 기도의 만성 염증성 질환이라 그러면 기도가 이렇게 지금 과민 반응을 보이면서 부어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숨을 내쉴 때요. 들어갈 때는 어떻게 이렇게 훅 하고 들어가는데 나올 때요. 여기 이제 이렇게 부종이 있는 이 부분하고 이렇게 부딪히면서 내쉴 때 쌕쌕거리는 소리가 납니다. 그러한 특징적인 질환이 바로 이제 천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는 그대로 기도의 만성 염증성 질환으로 내쉴 때 쌕쌕거리는 소리가 나고 과민하게 어떤 공기 중에 있는 꽃가루라든지 화학 물질 이런 걸로 인해서 유독이 이 사람만 과민하게 반응하는 과민 반응을 보이는 그러한 질환이 바로 천식입니다. 정답이 1번이네요. 16번 빈혈이 있는 대상자가 갑자기 어지럼증을 호소할 때 올바른 대처 방법은 1번 차가운 물을 마시게 한다. 2번 심호흡을 크게 하도록 한다. 3번 곧바로 바닥에 주저앉힌다. 4번 비타민C 음료를 마시게 한다. 5번 함께 스트레칭을 한다. 정답 골라볼까요? 3번 곧바로 바닥에 주저앉힌다입니다. 자, 빈혈이 있다. 이건 이제 피가 모자르는 건데요. 빈혈이 있는 대상자는 이렇게 어지러울 수 있어요. 그럴 때 넘어지면서 낙상을 일으키면서 머리가 다친다든지 이렇게 신체 손상이 일어납니다. 낙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그냥 너무 어지러우니까 뇌까지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피가 잘 모자른 거잖아요. 그래서 바닥에 이렇게 앉혀주시면 바로 앉혀주시면 어지럼증이 좀 해소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을 3번으로 골라주시면 됩니다. 17번 욕창이 생기는 위험 요소가 가장 적은 대상자는 1번 요실금, 변실금이 있는 대상자, 2번 스스로 체위 변경이 가능한 대상자, 3번 영양 부족으로 피하 지방이 적은 대상자, 4번 장시간 와상 상태로 근육이 위축된 대상자, 5번 침대에서 잘못 잡아 끌어 피부가 벗겨진 대상자. 정답은요? 2번입니다. 자, 여기 문제 잘 보셔야 돼요. 욕창이 생기는 위험 요소가요. 적은 대상자예요. 적은. 그러면 이분들은 욕창이 거의 안 생길 거다. 어떤 분이 안 생겨요? 스스로 체위 변경도 하고 이동도 하고 스스로 이렇게 움직이는 분들은요. 욕창이 잘 안 생깁니다.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나머지 1, 3, 4, 5번은요. 욕창 위험 요소가 있는 분들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8번 욕창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둔부에 도넛 베개를 대주어 혈액순환을 돕는다.
2번 물티슈로 닦아주고 파우더를 사용하여 건조시킨다. 3번 피부에 묻은 오염물질은 미지근한 물로 씻고 말린다. 4번 휠체어에서는 2시간마다 자세를 바꿔준다. 5번 단백질이 적은 음식을 섭취해야 한다. 정답 골라볼까요? 3번 피부에 묻은 오염물질은 미지근한 물로 씻고 말린다. 이게 정답입니다. 네, 욕창을 예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피부에 오염물질 묻었네요. 그러면 이렇게 미지근한 물로 씻고 말려주는 거는 너무 잘해주셨어요. 뜨거운 물 이렇게 사용하시면 오히려 손상됩니다. 미지근한 물 잘해주셨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나머지는 해서는 안 되는 내용들입니다. 한번 볼게요. 둔부에 도넛백에 이거 안 됩니다. 자, 도넛백에 오히려 순환이 저해되고요. 물티슈로 닦아주고, 자, 파우더 사용했네요. 파우더 안 됩니다. 땅구멍을 막기 때문에 안 되고. 자, 4번 같은 경우에 휠체어에서 지금 앉아있네요. 그럼 자세 바꿔줄 때는 1시간마다 이렇게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5번 같은 경우에 단백질이 적은 음식 아니고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 이걸 드셔야 돼요. 왜 그럴까요? 단백질은 피부를 재생시켜 주는데 꼭 필요한 그런 영양 성분이기 때문에 단백질은 특히 욕창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섭취해 주시는 게 좋다. 이렇게 봅니다. 19번 대상포진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1에서 2주면 통증이 없어진다. 2번 세균성 질환이므로 피부를 청결하게 유지한다. 3번 과거의 풍진을 앓았던 사람에게 주로 발생한다. 4번 몸 전체의 작은 물집과 가려움증이 나타난다. 5번 물집이 나타나기 전 감기 기운과 함께 일정 부위에 심한 통증이 느껴진다. 정답 골라볼까요? 5번 물집이 나타나기 전 감기 기운과 함께 일정 부위에 심한 통증이 느껴진다가 정답입니다. 자, 대상포진은 예전에 이제 수두를 앓으셨던 분이 신경절에 이 수두 바이러스가 남아 있다가 면역이 떨어지면서 스물스물 올라와서요. 몸통 같은 쪽에 이렇게 띠 모양을 형성하면서 가려움증, 물집 이런 것들을 동반하고요. 그리고 이제 가피를 형성하면서 낫는데요. 통증이 좀 많아요. 그래서 1번 보시면 1주에서 2주면 통증이 없어지면 좋겠지만 이렇게 조금 더 오래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신경통은 수개월에서 1년 이상 가기도 하고요. 자, 2번 같이 세균성 질환 아니고요. 바이러스성 질환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과거에 풍진을 앓았던 사람 아니고요. 과거에 수두를 앓았던 사람에게 주로 발생하는 게 맞습니다. 자, 4번은 약간 헷갈리실 수 있는데 몸 전체가 아니고요. 몸의 한쪽에 이렇게 띠를 형성하면서 물집 혹은 가려움증을 동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이 5번이네요. 20번 대상자가 옴에 감염되었을 때 대처 방법은 1번 혈액순환을 위해 체위 변경을 자주 한다. 2번 적절한 영양과 휴식으로 면역력을 강화한다. 3번 피부에 로션이나 오일을 충분히 발라준다. 4번 진통제를 사용하여 통증을 줄이고 냉찜질을 한다. 5번 감염된 사람이나 침구, 옷, 수건 등과의 접촉을 금한다. 정답은요? 5번 감염된 사람이나 침구, 옷, 수건 등과의 접촉을 금한다입니다. 대상자가 옴에 감염됐을 때요. 우리도 역시 이 대상자와 접촉을 하게 되면 우리도 사람 대 사람으로 감염되기 때문에 사람과 접촉했을 때도 감염될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되고, 특히나 침구나 옷, 수건, 사람도 사람 대 사람으로 감염되고 이 대상자가 쓴 옷이나 수건과도 접촉을 하면 감염이 돼요. 그래서 이제 조심을 하셔야 돼요. 접촉을 금한다. 그래서 정답이 5번이고, 요게 보시면 이제 옴 진드기라고 요게 이제 사진에 보이는 요 진드기가 피부에 이제 굴을 뚫어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서식을 하게 되는데, 주로 이제 손가락, 마디 사이 혹은 이제 겨드랑이, 사타구니 이런데 이렇게 겹치는 부분에 주로 많이 생기고요. 그리고 이제 이동을 주로 밤에 하고, 또 알도 밤에 까고, 또 분비물도 밤에 배출을 하기 때문에 주로 굉장히 밤에 가려워요. 밤에 가려우니까 이제 밤에 긁으시는 분은 이제 옴이라고 의심을 하시면 되고, 접촉을 하였다 그러면 접촉했던 가족이나 혹은 요양보호사님, 접촉했던 사람은 모두 함께 치료한다. 이런 내용들이 시험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21번 수정체의 황화 현상으로 색의 식별 능력이 떨어진 노인이 구별하기 어려운 색은 1번 빨간색, 초록색, 2번 보라색, 남색, 3번 빨간색, 노란색, 4번 검정색, 흰색, 5번 노란색, 남색. 정답은요? 2번 보라색, 남색입니다. 자, 수정체의 황화 현상은 또 뭘까요? 지금 이걸 알아야 문제를 푸는데요. 수정체라고 하면 눈이 지금 안구가 여기 이렇게 지금 눈동자가 있죠. 자, 요 눈동자 이 부분이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여기가 지금 황화 현상이래요. 이건 노화의 일종이거든요. 황화 현상이다. 그럼 여기가요. 이렇게 셀로판지 끼워놓은 것처럼 여기가 이렇게 노랗게 황화 현상을 일으키는 거죠. 그러면 색깔 잘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예를 들어 셀로판지를 여기 이렇게 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색깔 구별 잘 안 되겠죠. 그게 바로 이제 황화 현상입니다. 보라색이나 남색 구별이 힘들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수정체 황화 현상이고요. 또 하나 이 수정체에 백태가 끼는 질환이 있습니다. 요거는 백내장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기 수정체가 이렇게 색깔이 뿌옇게 변하게 되죠. 그것을 이제 백내장이라고 합니다. 그거는 노인성 안구 질환으로 되는 거고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수정체 황화 현상은 노화로 인해서 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구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2번 당뇨병을 앓고 있는 대상자의 운동요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공복식 운동을 할 때에는 고혈당에 대비한다. 2번 운동 전에 경구용 혈당 강화제를 먹고 운동한다. 3번 혈당이 300mg/dL 이상일 때 운동을 시작한다. 4번 식후 30분에서 1시간경에 30분 이상 운동한다. 5번 맨발로 산책하기 등 쉬운 운동을 무리하지 않는다. 정답 골라볼까요? 4번 식후 30분에서 1시간경에 30분 이상 운동한다. 이 내용 너무 좋은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뇨병을 앓고 있는 대상자는 운동을 하게 되면 혈당이 떨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혈중 내에 있는 당이 이 시간, 지금 식후 30분 정도에서 1시간 정도 되면 혈관 내에 포도당이 이제 증가하기 시작한데 포도당 수치가 이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자리 잡고 있는 이러한 포도당들이 이제 쓰여져야 되죠. 그래서 세포 내로 이동을 해서 당이 떨어지게 하는 이러한 호르몬들을 인슐린이라고 하죠. 자, 인슐린이 분비가 되면 이제 혈관 벽에 이렇게 이동하기 쉽도록 어떤 이제 장치를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인슐린이 분비가 되면 당들이 세포 내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당이 떨어지는 거죠. 그럼 인슐린의 역할은요, 당을 떨어뜨려 주는 호르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당뇨병이신 분들은 인슐린이 이제 당을 제대로 써주지를 못하기 때문에 인슐린 분비가 떨어지고 인슐린 분비가 저하되면 당을 잘 못 써줍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혈중 내에 당이 올라가게 되죠.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 있는 당을 내보내야지라고 하면서 소변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게 이제 당뇨병인데요. 그런데 운동을 하게 되면 이러한 당내성이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식후 이렇게 당이 올라갔을 때 운동을 해주면 당내성이 좋아진다. 당내성이 좋아진다는 거는 포도당이 세포 내로 이동을 잘한다. 결국엔 당을 떨어뜨려주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이 4번이네요. 23번 선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주의 집중이 매우 떨어진다. 2번 대부분 만성으로 진행한다. 3번 수면 양상이 규칙적이다. 4번 신체적 생리적 변화가 없다. 5번 서서히 나타나며 나중에 사람을 못 알아본다. 정답 골라볼까요? 1번 주의 집중이 매우 떨어진다입니다. 선망은 어떤 이제 정신병적인 증상인데요. 주로 이제 어르신들이 치매 오면서도 오기도 하고 이 선망 증상이 전해질 불균형으로도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 증상이 어떤 거냐면 이제 환각 증상 같은 거 있죠. 환각 또는 환청, 환시 이런 것들. 어르신들은 실제로 보고 듣고 느끼고 이러시기 때문에 주의 집중이 너무 떨어집니다. 왜냐? 창밖에서 친구가 막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김장을 막 하기도 하시고
뱀이 막 들어오기도 하고 방 안에 뭐 이런 일들이 수시로 일어나기 때문에 주의 집중이 매우 떨어진다. 이걸로 골라주시면 되고요. 2번은요. 대부분 만성으로 진행하진 않습니다. 이게 급성질환이고 급성이기 때문에 대체로 회복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의 우리가 뭐 치매는 나으실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 못하지만 선망은 좀 좋아질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수면 양상은요. 굉장히 불규칙하세요. 막 내리 2, 3일 주무시다가 또 막 2, 3일 안 주무시다가 그래서 불규칙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신체 생리적인 변화는 막 굉장히 극심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4번도 내용이 이제 틀린 내용이고 5번 같은 경우도 이제 서서히 나타나는 게 아니죠. 급격하게 나타나고 처음부터 사람을 못 알아봅니다. 5번의 이 예문은 거의 이제 치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선망 같은 경우는 급격하게 나타나고 처음부터 사람을 못 알아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4번 질병에 따른 영양관리 방법이 옳게 연결된 것은 1번 폐렴, 단백질 섭취 제한, 2번 요실금, 수분 섭취 제한, 3번 고혈압, 수분 섭취 권장, 4번 위암, 저단백식이 권장, 5번 갑상선 기능 저하증, 염분 섭취 권장. 정답은요. 3번 고혈압, 수분 섭취 권장입니다. 자, 혈압이 높아요. 그래서 이 혈압이 높은데 수분 섭취를 권장해야 되나요? 이렇게 의문을 가지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혈압이 높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혈전이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수분 섭취를 권장해 주셔서 혈액의 점도도 낮춰주고, 그리고 혈전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요, 물을 충분히 드셔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3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25번 혈압약과 함께 복용할 때 혈압을 상승시킬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은 1번 인삼, 2번 루테인, 3번 감마리놀레산, 4번 오메가3 지방산, 5번 프로바이오틱스. 정답 골라볼까요? 1번 인삼입니다. 혈압약과 함께 인삼을 드시면 혈압이 올라갑니다. 이 내용은 많이들 아시는 내용이라 인삼이 좀 열이 많은 식품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혈압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루테인 같은 경우는 눈의 망막 내에 황반 구성 물질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눈의 영양을 위해서는 드셔주시면 좋고요. 감마리놀레산 같은 경우는 항혈전제하고 같이 복용하면 약효가 너무 과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메가3 같은 경우는 지방 응고 억제제와 복용하면 약효가 떨어질 수 있고요. 프로바이오틱스 같은 경우는 항생제와 복용하면 약효가 감소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쇄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이 내용도 한번 읽어보시고 체크해 주시면 좋겠네요. 26번 65세 이상 노인이 반드시 맞아야 하는 예방접종 감염병은 1번 수두, 2번 홍역, 3번 풍진, 4번 폐결핵, 5번 폐렴구균. 정답은요. 5번 폐렴구균입니다. 65세 이상이면 1회만 접종하셔도 되고요. 폐렴이 우리나라 전체 사망률의 3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굉장히 사망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폐렴구균 예방주사는 반드시 맞아주셔야 되겠습니다. 27번 맛과 영양이 변하지 않게 보관하는 방법으로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1번 포도 실온 보관, 2번 망고 실온 보관, 3번 복숭아 냉장 보관, 4번 블루베리 실온 보관, 5번 아보카도 냉장 보관. 정답은요? 2번 망고 실온 보관입니다. 맛과 영양이 변하지 않게 실온에다 보관해도 잘 익어가는 후속 과일, 토마토, 복숭아, 키위, 망고 이런 것들이 이제 후속 과일인데요. 실온에 보관하시면 맛과 영양이 변하지 않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요. 포도는요, 냉장 보관하는 게 좋습니다. 복숭아는요, 실온이고요. 블루베리는요, 냉장 같은 경우는 10일 이내에 또 냉동을 시켜서 많이 드시죠. 자, 아보카도 같은 경우도 실온에다 보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28번 당뇨병 대상자의 혈당 조절과 비만의 치료와 예방에 도움이 되는 식품은 1번 수박, 2번 찹쌀밥, 3번 고구마, 4번 양배추, 5번 늙은 호박. 정답은요? 4번 양배추입니다. 자, 혈당 조절,
비만 치료 예방. 자, 여기 이제 당뇨병 대상자는 사실 이제 식이요법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때 이제 우리가 식품을 갑자기 당이 올라가지 않도록 혈당 조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혈당 지수가 낮은 식품을 드셔야 되는데 이제 55 미만인 경우를 이제 혈당 지수가 GI 지수가 낮은 식품이다 이렇게 보고요. 한 70이 넘어가네 그러면 좀 높다 이렇게 보는데 여기서 가장 낮은 것은 양배추예요. 26입니다. 수박도 조금 높습니다. 72. 찹쌀밥도 92나 되고요. 고구마도 61이네요. 자, 늙은 호박도 75예요. 그래서 이 혈당 지수를 알면 당뇨 대상자들은 혈당 조절하는데 조금 수월합니다. 그래서 양배추를 드셔주시면 당뇨병 대상자가 식이요법 할 때 상당히 도움이 되는 식품이군요.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29번 낙상 예방을 위한 안전한 환경 조성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계단보다는 완만한 경사로를 설치한다. 2번 화장실 바닥에 물을 뿌려 습도를 조절한다. 3번 가능하면 모든 방과 현관의 문턱을 낮춘다. 4번 계단 난간을 없애고 작은 깔개를 깔아둔다. 5번 취침 시 침대 높이를 최대한 높이고 난간은 내린다. 정답은요? 1번 계단보다는 완만한 경사로를 설치한다 입니다. 계단 내려갈 때 낙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경사로 설치해 주시면 되겠고요. 2번 같은 경우는요 정말 위험합니다. 안 그래도 이제 낙상이 일어나기 쉬운 곳이 화장실인데 물까지 뿌리시면 미끄럽습니다. 안 되고요. 3번도 보시면 가능하면 모든 방과 현관의 문턱을 낮춘다. 이걸 혹시 정답으로 고르셨을 수도 있는데 문턱은 낮추는 게 아니라 없앤다로 골라주셔야 됩니다. 자, 4번 같은 경우 계단 난간을 없애고 지금 난간을 없애면 어디를 잡고 내려갈까요? 안 되고요. 없애는 거 안 되고 깔개도요. 이렇게 작은 깔개 깔아두면 위험합니다. 자, 5번 같은 경우 취침 시에는 침대 높이는 최대한 어떻게 해야 돼요? 낮춰야 되겠죠. 그리고 난간은요. 올려주셔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정답이 1번이네요. 30번 비언어적 의사소통 기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보다 높거나 낮은 눈높이, 2번 대상자를 향해 약간 기울인 자세, 3번 시선을 멀리 한 곳에 고정하는 것, 4번 지나치게 머리를 끄덕임, 5번 팔짱 끼고 옆으로 비껴 앉는 자세. 정답 골라볼까요? 2번 대상자를 향해 약간 기울인 자세. 자,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은요, 메라비언의 법칙으로 언어적인 것보다도 더 많이 의사소통의 기법으로 효과가 훨씬 더 많이 미쳐질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이러한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입니다. 이때 이제 대상자를 향해서 약간 기울인 자세는 경청이라는 자세잖아요. 경청을 하는. 이럴 때는 나는 지금 이 상대방이 얘기하고 있는 이런 이야기를 너무 열심히 듣고 있어요 라고 하는 그런 자세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2번입니다. 31번 대상자와 대화할 때 효과적인 듣기를 방해하는 경우는 1번 상대방이 말을 가로채지 않는다. 2번 의견이 다르더라도 일단 수용한다. 3번 상대방이 말하는 동안 미리 대답을 준비한다. 4번 오감을 동원해 적극적으로 듣는다. 5번 시선을 맞추며 상대방이 말하는 의미를 이해한다. 정답 골라볼까요? 정답은요? 3번. 네, 상대방이 말하는 동안 미리 대답을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 말은 끝까지 들어야 되는데, 그쵸? 그래서 네, 이거 방해하는 겁니다. 효과적인 듣기를 방해하는 경우 3번 상대방이 말하는 동안 대답 미리 준비하시면 안 됩니다. 네, 끝까지 기다리셨다가 응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2번 시각장애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의 바로 옆에서 이야기한다. 2번 이미지 전달이 어려운 사물은 자세히 설명한다. 3번 이쪽 저쪽 등의 지시대명사를 사용하여 설명한다. 4번 요양보사를 중심으로 왼쪽 오른쪽을 설명한다. 5번 신체 접촉을 하기 전에 먼저 말을 건넨다. 정답 골라볼까요? 5번 신체 접촉을 하기 전에 먼저 말을 건넨다입니다. 시각장애 대상자는 잘 안 보이세요. 그래서
신체 접촉을 할 때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상대방이 악수를 한다든지 할 때 보이거든요. 그래서 준비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시각장애 대상자는 갑자기 이 신체로 뭔가 이제 다가온다 그러면 놀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이렇게 저 악수 한번 할까요? 이렇게 먼저 말을 건네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5번이네요. 33번 진압력 장애가 있는 대상자와 대화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를 일관성 없이 대한다. 2번 대상자에게 규칙을 정하지 않도록 한다. 3번 시간, 장소, 사람 등을 자주 인식시킨다. 4번 낮 동안에는 기본 정보를 자주 바꿔준다. 5번 별명을 사용하여 친근감 있게 대한다. 정답 골라볼까요? 3번 시간, 장소, 사람 등을 자주 인식시킨다입니다. 지금 진압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 시간, 장소, 사람에 대한 개념입니다. 이런 개념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진압력 장애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은 이것을 자주 인식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10시예요. 간식 드실 시간입니다. 이렇게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혹은 여기는 어디입니다. 이렇게 시간, 장소, 사람 등을 자주 인식시켜 주시면 좋겠네요. 34번 요양보호 기록의 목적으로 옳은 것은 1번 요양보호사의 능력평가, 2번 요양보호 서비스의 질 향상, 3번 대상자와 보호자의 사생활 기록, 4번 대상자의 건강을 진단하고 동료와 공유, 5번 서비스 제공을 평가받고 대가를 지불받기. 정답 골라볼까요? 2번 요양보호 서비스의 질 향상입니다. 자, 요양보호 기록의 목적은요. 요양보호 서비스를 더 잘하기 위해서 기록도 하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우리가 모든 기록을 보고서 서비스의 질을 올려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답이 2번입니다. 35번 인지기능에 문제가 없는 대상자에게 다음과 같은 인지자극 훈련을 할 때 향상될 수 있는 인지기능은 괄호 안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말을 적어보세요. 아, 수박은 괄호 이 제철입니다. 나 괄호 은 사계절 중 제일 더운 계절입니다. 1번 순발력, 2번 기억력, 3번 표현력, 4번 관찰력, 5번 언어의 유창성. 정답 골라볼까요? 5번 언어의 유창성입니다. 자, 인지기능에 문제가 없는 대상자 이렇게 이런 자극 훈련을 하잖아요. 이것은 이제 언어를 더 많이 유창하게 쓰기 위해서 공통적으로 들어갈 말을 우리가 찾아보는 거거든요. 수박은 여름이 제철입니다. 여름은 사계절 중 제일 더운 계절입니다. 이걸 생각하실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5번 언어의 유창성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제 푸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열심히 공부한 만큼 성적도 많이 올라가시고 또 시험에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